경감 대책은 뭐냐 이거죠. 그럼 부하에 기인한다고 돼 있죠. 초기 조건이. 근데 전력 공급자 측면에서는 부하 측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급만 해주지 부하에 대한 걸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부하를 빼버리는 거죠. 아, 얘네 월반 우반처럼 해가지고 공부 못하는 애들 저쪽을 빼버리는 겁니다. 왜? 얘네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분위기 흐리지 말라는 얘기죠. 여기도 플리커럴 발생하는 동요부하는 독립된 변압기로 공급한다. 니네 따로 놀아라 이거죠. 내부 임피던스가 작은 대용량 변압기를 사용한다. 임피던스가 작으면 어떻게 되죠? 그 부하 측에 대한 임피던스 정한화가 크다는 얘기니까. 아까 또 임피던스 변동이 큰 부분에 기인한다고 그랬는데 임피던스 변동이 큰 걸 작게 만들었으니까 줄여지는 거죠. 그거를 강제적으로. 저압배전선을 굵은 선으로 바꾼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부하 측을 못하니까 우리 공급자 측면에서 뭔가 변화를 줘야지. 부하는 그대로인데. 그러면 이 부하 설비의 특성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우리 공급자 측에서는 부하 설비의 특성을 손대지 않고 그거에 영향을 덜 미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데 단독으로 바깥으로 빼버리면은 다른 놈에 영향을 안 미치니까 괜찮을 거고. 두 번째, 임피던스가 작은 걸로 하게 되면 변동 영향을 적게 묻힐 거고. 굵은 전선을 하게 되면은 전압 강화가 적게 되니까 영향을 덜 미칠 거고. 그 다음에 뱅킹 네트워크, 병렬로 연결하지 않습니까? 변동이 없게끔 뭔가 문제가 생기면 옆에서 공급할 수가 있으니까. 공급자 측면에 대한 그런 대책이라는 얘기죠. 밸런스 설치하는 것들은 단상 탐선식에서 뭔가 밸런스도 마찬가지로 평형을 맞춰주는 거 아닙니까? 플리커라는 게 아까 어떤 변동이 생겼는데 그 변동폭을 줄여줄 수 있는 공급자 측면의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만 알고 있다가 이런 거 다 사실 못 적습니다. 그럼 한 두세 개 정도는 적을 거 아닙니까? 왜? 정의만 알고 있으면 두세 개는 적습니다. 정의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은. 고압 배전선에 대한 대책. 이거 고압이죠? 그러니까 전선을 굵은 거 대체한다. 똑같습니다. 고압, 저압. 적전 콩고저 배변해가지고 배전선실을 경감 대책해가지고 적정 용량의 변압기를 사용한다. 전압을 올려준다. 그 다음에 콘덴서를 설치한다. 고압선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한다. 저압 측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을 배전선실 쪽에서 경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때 쓰는 키워드들이거든요. 요거 그런 거 알고 있으면 여기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차피 고압 측에 대한 대책, 저압 측에 대한 대책, 변압기 용량, 케이블, 지금 기존에 있던 것들을 갖다 또 쓰는 겁니다. 어렵지가 않게.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우는 게 아니라 다른 걸 하나 외웠던 거를 이쪽에 있었을 때 여러분이 가져다 쓸 수 있게끔 하려면 하나를 알아도 좀 아까처럼 모범 답안을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은 생각 안 날 때 요거 갖다가 좀 갖다 쓰고 이렇게 해서도 말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충분히. 루프 배전, 직력 콘덴서, 공급전압 승합 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죠. 저압 측에서는 대책은 작은데 그러면 사실 이거를 고압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저압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근데 얘는 이제 부하 측면에 대한 대책, 그러니까 아까처럼 부하에 기인하다 보니까 답을 그냥 저압부터 먼저 쓴 겁니다, 그냥. 저 같으면 그냥 고압부터 쓰겠습니다. 고압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가니까. 그 전력 공급자 측면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고압 측부터 해가지고 내려가면 밑에까지 안 해도 되니까. 예? 여기 안 됐을 때 요 밑에서는 이렇게. 수용가 측. 이런 거는 이제 니네들이 해야 돼, 그죠? 니네들이. 그럼 설비를 이제 계량을 해야 되는데, 설비를 계량을 할 수가 없죠, 여기서. 왜? 부하 변동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얘는 어쩔 수 없이. 그거를 그 부하를 마찬가지로 다른 부하로 바꿔주면 되는데, 못 바꿨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콘덴서 설치가 하니까 전압 떨어지는 거. 바로 대책을 하라 이거죠. 3권선, 보상 변압기를 채용한다. 3권선을 하게 되면 아까처럼 제가 고주파도 줄여줄 수 있다고 그랬죠? 왜? 그 위상차에 있어가지고, 서로 합전류가 되기 때문에 고주파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전압 강화를 보상하는 방법, 부스터, 리액터. 그래가지고, 부스터는 이제, 여러분들 부스터 받는다고 그러죠? 터보처럼 해가지고 뭔가 이제 증진시켜주는 그런 부분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따로 이런 것들을 써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부하의 무효전력의 변동분을 흡수한다. 아까처럼 이제 전압에 관련된 부분 QV 컨트롤 아까 열심히 설명드렸죠? 전압은 무효전력의 변동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지금. 그 무효전력의 변동을 얻게끔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동기조상기에서, 아까 무효전력 부족하면 동기조상기에서 밀어넣어주는 거고, 리액터를 내가지고 L 성분을 보상을 해주는 거. C 성분이 막 변동이 되니까, 사실 지락사고 시에는 Q 성분이 변동이 되거든요.
Q 성분이 결국, 근데 Q 성분에서 Q의 L 성분이 변동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 Q의 C 성분이 좀 더 많이 변동이 된다는 얘기죠. 그 C 성분이 변동이 되니까 그 C 성분을 잠재울 수 있는 게 뭡니까? L 성분이니까. 그래서 이 L 성분이 들어가는 거죠. C가 막 변동이 심하니까 L을 넣어서 C의 변동을 잡아주겠다는 얘기죠. TCR, 뭡니까? 리액터. 이것도 L 성분이죠, 지금. 네, 리액터, 결국은 변압기입니다. 사이레스로 컨트롤 가능한 리액터다. TSC. 이제 L 성분이 있었으니까 이제 C 성분 보완해주는 게 또 있는 거죠. 플리커 부하전류의 변동분을 억제한다. 아까 이제 리액터. 아까 다 지금 리액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보시면 되고요. 이제 TCR. 응답 속도를 4분의 1 사이클. 4분의 1 사이클이면 어떻게 될까요? 1 사이클이 16.67이니까 2분의 1 사이클이 8 사이클이고요. 예? 4분의 1 사이클이면 한 4 사이클 정도가 되겠네요. 대략. 3ms. 3ms 정도면 아주 빠른 거죠. 아까 제가 요거 TV도 이렇게 하면은 이 수평 주파수 나가는 반응 속도가 느릴 겁니다. TV 같은 것도 한번 보시면 주파수 선 저기 하고. 근데 모니터는 그게 좀 빠릅니다. 모니터는 1mm, 2mm 이렇게 되는데 TV 같은 건 느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응답을 해주니까 그만큼 빨리 변동분을 흡수를 하거나 보상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개통 안정화형 설비로서 주류를 이루고 있다. 왜냐면 빨리 응동을 하기 때문에. 이 TCR하고 TSC하고 이걸 합한 게 뭐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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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R하고 TSC. SVC도 되고 그런 것들을 지금, 다 합하면은 그게 팩트 아닙니까? 팩트 안에서. 팩트 안에 TCR도 나오고 TSC도 나오고, 예, 근데 이제 제가 물어본 건 TCR하고 TSC를 합해서 만든 게 사실 SVC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스테이트 바 컴펜세이터. 여기 R도 보상하고 C도 보상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이걸 좀 더 앞으로 해서 보시면 각각을 보상하는 게 TCBR, 레지스터, 발전기 쪽에 어떤 변동폭이 생겼을 때, 부하가 탈락됐을 때 발전기가 가속화되니까 그걸 하는 게 TCBR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공선하고 지중선으로 보게 되면 스테이트콘, UPFC, TCPR, TCSC, 그게 그거 아닙니까? TCSC에서 여기 TCSC인데 이거는 SC죠. 스위치드 캐패시티인데 사이레스터 스위치, 사이리스트 컨트롤 스위치, 캐패시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안정화형 설비라고 딱 돼 있으니까, 이 안정화형 설비가 팩트다 이거죠. SVC다 이거죠. TCR과 필터를 포함해서, TCR 방식 SVC라고 한다. 여기, TSC는 1사이클이나 2분의 1 사이클을 하면 제어는 스텝상으로 된다. 과대한 도립조리를 하는데 사이리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도립조리를 없이 제어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고주파를 발생시키지 않고 진상만을 소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TSC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시리즈니까. 이거는 스위치드 캐패시터고 TCSC는 사이리스 컨트롤 시리즈 캐패시터입니다. 용어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직렬로 콘덴서를 달아주는 겁니다. 직렬 콘덴서냐 병렬 콘덴서냐 이 개념인데 얘 같은 경우는 병렬 콘덴서죠. TSC는 병렬 콘덴서를 해가지고 투입하고 빼주고 하는 부분이고 아까 팩트에서 TCSC는 직렬 콘덴서입니다. 그러니까 직렬 콘덴서는 좀 위험합니다. 직렬로 단다는 거는 중간에 콘덴서 비어있지 않습니까? 이거 끊어버리면 단선되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병렬로 돼 있는 거 콘덴서 터진다고 해서 문제 됩니까? 물론 이제 병렬이 이렇게 부딪히면 이제 단락이 일어나니까 문제가 되는데 하나 터졌다고 해서 한 상이 터졌다고 해서 문제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왜? 병렬이니까. 예, 그런 개념들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보시면서 이걸 다 이해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순간 전압강과 정전하고 전압강과는 틀린다는 얘기죠. 정전은 아웃데이지 해가지고 아예 꺼진 겁니다. 순간 전압강과는 이제 세그 내지 딥이라고 얘기합니다. 볼테이지 딥, 볼테이지 세그. 이게 IEEE, IC 용어에 따라서 틀리는데 딥은 DIB, DIP. 딥이 깊은 이렇게 DEP 그런 개념이 아니라 뚝 떨어졌다 이거죠.
여기 보시면 0.07에서 2초 정도 지속된다. 2초까지 가게 되면 이제 순간 전압 강화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죠. 1초 이내 대부분. 눈이 깜빡이는 걸 볼 정도. 이처럼 뚝딱 뚝딱 그러면 이제 불이 꺼진 거 아닙니까? 꺼졌다 다시 들어온 거지. 이걸 지금 전압 강화 일어났다고는 안 하지 않습니까? 눈에서 깜빡깜빡 거리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게 순간 전압 강화라는 게. 깜빡깜빡 하면은 뚝딱뚝딱 뭐 1초 안에 뭔가 일어나겠죠. 순간적으로 정전되는 현상. 순간 정전이죠. 전력 공급 차측. 또 똑같이 나오죠. 앞에 하고 형태가 어떤가요? 정의, 원인, 영향, 대체, 장점, 단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도 지금 또 똑같이 썼죠. 전력 공급 차측, 수용 가측. 컨셉이 비슷하니까 여러분들이 해두면은 이제 편해진다는 얘기죠. 순간 전압 강화는 차단기가 개로되는 시간 동안 발생한다. 잠깐 동안 이게 개로될 때 전압 강화? 요거는 뭐 좀,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려지니까요. 순간 정전은 차단기 동작 책무. 동작 책무가 뭐였죠? 정의를 내리자면? 요거 나중에 10점짜리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차단기가 온오프를 이제 반복하는 일련의, 그러니까 2회 이상의 온오프를 반복하는 일련의 행동을 동작 책무라고 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왜? 오픈했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클로즈 했죠? 그 다음 다시 오픈했죠? 그 다음 다시 클로즈 하죠? 오픈해가지고 0.3초 기다렸다가 클로즈를 합니다. 일련의 행위. 그러니까 차단기가 떨어지고 투입되고 반복하는 그 일련의 행위가 뭐 2회 이상이 일어났을 때 이걸 동작 책무라고 한다. 그때 얘가 책임을 다하는 거죠. 요 범위를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책임을 안 다한다. 터져도 어쩔 수가 없다. 이거죠. 근데 그 범위 내에 들어왔을 때 난 무조건 다 차단할 거다. 이 얘기죠. 차단기 동작 책무, 제페로. 그래서 제페로가 0.3초에 뭐 3분도 있고 1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15초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IC냐 ESB냐 규격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OCO, CO는 똑같죠. 고속도용, 그 다음 저속도용 뭐 이렇게 또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배전설로 해서 제페로 동작. RNC가 뭐죠? 리클로저죠. 다시. 리는 뭔가 다시입니다. 리플레이 한다고 그러죠? 플레이 다시 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클로저. 다시 투입하는 기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다시 투입하는데 얘는 리클로저는 사고 전류에 차단할 수가 없으니까 앞에서 뭔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떨어진 중간에 다시 집어넣고 또 떨어지면 다시 또 집어넣고 하는데 일련의 행동을 한다는 얘기죠. 2F, 2D. 두 번은 빠르게, 두 번은 느리게. 그래서 2초 빠르게 하고 15초, 뭐 30초 이렇게 해가지고 느리게 해가지고 투입을 해준다. 그리고 나서도 투입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얘는 영구구장이니까 그냥 계속 떨어뜨려라. 이런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고 정전은 외부 사고죠. 거의 단락지락이라든가 아니면 개전기가 오동작을 하거나 아니면 기기가 소선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수용가 측에서는 전압 강화는 여기 보시면 고압 전동기 기동시. 근데 이제 역전제동이라는 거는 의미가 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플러깅이 역전제동. 우리가 정력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정력. 정상적으로 운전하다가 거꾸로 역상으로 운전하다든가 아니면 Y델타 기동을 정력 기동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왜냐면 이쪽으로 왔다가 이쪽으로 가니까 반대로. 역전제동은 제동이거든요. 기동이 아니라.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얘기죠. 그때도 뭐 이렇게 전압 강화가 생긴다고 그래서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기동시는 이해가 되는데 부하 과정 뭡니까? 대용량 설비 돌입 전류. 이게 바로 아까 기동시에 뭔가 순간적으로 빨아들이는 것 때문에 힘이 딸려가지고 깜빡깜빡 거린다. 이 얘기죠. 사이즈 부족, 선로의 장거리. 이건 임피던스가 커지니까 생기는 부분이고요. 상관전압 불평형 마찬가지고 플리커, 고주파 뭐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향,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이거죠. 컴퓨터 설비. 컴퓨터 같은 경우는 AC는 좀 괜찮습니다. AC는
RMS로 하기 때문에 위에 잠깐 깜빡인다고 하더라도 평균값에선 별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DC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AC를 DC로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들어오면 어느 정도 이상 안 들어오면 DC로 변환을 못 해주니까 DC 쪽은 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컴퓨터 설비, 그래서 시베마 커브라고 얘기합니다. ITIC 커브. 그래가지고 시베마는 컴퓨터 비즈니스 이퀴먼트 매니팩처 어소시에이션. 그러니까 컴퓨터를 제조하는 업체들이 우리 이 컴퓨터들에 대한 특성들은 이 범위 안에서 동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넘지 않게끔 전원을 공급을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컴퓨터는 당연히 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고압 방전 램프. 이제 방전 램프 같은 경우는 한번 가압을 해가지고 이게 어디냐. 여러분들 그 야구장, 어제도 야구가 한 11시 넘게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한 5시간 넘게. 그래서 우리 애가 보고 있었는데 잠시 뒤에 한 11시 반쯤 끝났거든. 11시 반쯤에 8시 뉴스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12시에 마감 뉴스를 하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옛날에도 경험했었는데 한번 꺼지면요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요게 뭐 이런 것들 어디 쓰냐, 공장 같은 데도 많이 쓰이죠. 뭐 한 400W, 600W 해가지고 저기를 점등을 할 때 다시 이걸 가압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약전 통신 설비, 전자교환기. 전자교환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뭐 그 전화 교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 빌딩 같은 데 안에 보시면 내선 전화 쓰지 않습니까? 그럼 이 안에 전화 교환기 안에 이렇게 그 단지들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해주는 것들이 중간에 이제 단자대들이 있거든요. 그럼 전화국 같은 데 보면 단자대로 이제 케이블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날라온 게 있습니다. 그 단자대별로. 그럼 고기 단자대에다가 어떤 번호를 집어넣어 주는 거죠. 여기서.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조작 전에 바꾸게 되면 전화가 안 되는 거죠. 아니면 어떤 부분이 이제 세팅된 게 날아가 버리니까 전화번호를 인식을 못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제조 공장 같은 경우는 라인이 깜빡깜빡거리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위치 제어가 안 되니까. 용량들이 큰 거는 동기전동기로도 됩니다. 동기전동기 같은 동기를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유도전동기가 또 어떻게 되냐면 슬립이 발생하니까 정확한 위치 제어가 안 됩니다. 항상 너 일해 그러면 그때서야 일한다는 얘기죠. 같이 어깨동무하고 가면은 어떻게 딱딱 위치를 맞춰서 갈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동기전동기라는 얘기죠. 근데 동기전동기는 크기를 작게 만들 수가 없으니까 크기가 큰 것들에 사용하고 대부분 이런 것들은 DC 서브모터 같은 거 위치 제어가 되거든요. 땅땅땅땅 이렇게 시계처럼 땅땅땅땅 이렇게 돌아가니까 정확하게 위치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사무실 같은 경우는 그냥 깜빡임 정도, 그러니까 불쾌감만 유발하는데 다른 것들은 다른 영향들을 많이 미친다. 이런 내용들 나와 있고요. 나머지들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적전압 계정기 UVR 같은 경우는 보통 80%나 70%에서 2초에서 3초 정도 세팅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그 2초 이상 나게 되면 정전이죠. 근데 이것들도 이제 디지털 계정기 같은 한번 깜빡깜빡거리다 보면 그게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시간으로 누적을 해가지고 동작하는 계정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누적하고 있다가 깜빡깜빡을 오래 하다 보면 얘가 전체 시간을 다 합쳐버렸을 때 정전된 것처럼 인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3사이클 0.05초 이상 발생 시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20%, 15% 이런 것들은 좀 크죠. 일반적으로 30% 이하에서 몇 사이클 이상이 발생하면 영향을 미친다가 퍼센테이지가 크기 때문에. 모터 기동 시 전압 강화를 뭐 한 10%에서 20% 되게 넘지 않게끔 그렇게 합니다. 왜냐면 기기에서 허용하는 부분들이 10%거든요, 대부분. 380V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380에서 10%를 빼게 되면은 몇 볼트죠? 342V인가요? 42V 미만으로는 공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때는 떨어져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지금 220이나 110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5에서 6%입니다. 그러니까 110V 같은 경우는 5% 하면 5.5죠. 그러니까 6V를 봅니다. 그러면은 220은요? 13V죠. 그게 왜냐면은 6%를 보고 있으니까.
2 곱하기 6 하면 6, 22, 6, 22, 13.2니까 13V. 380은 10%거든요? 38V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 30%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큰 영향이죠. 우리가 전화비용 허용 범위를 10%까지밖에 안 받는데, 30% 이상이 나왔다는 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왜냐면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뭔가 변환해서 넘겨줘야 되는 부분에서 뭔가 빠지면 안 들죠. 근데 유도전등이 뭐 이런 것들도 15%, 전력계통 같은 15%까지도 본다 이거죠. 그거는 이제 복귀를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발전기 같은 건 20%까지도 복귀를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자기가 혼자 발전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이상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 방지대책. 예, 이건 전압 강합니다. 전압 강하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세그스웰들이 어떤 외부의 사고 때문에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사고를 줄여주는 거죠. 절연화를 해가지고 외부에서 영향을 덜 받게 한다든가. 그리고 배전소를 지중하면은 땅속으로 깔려있으니까 뭐 사고가 덜 날 거 아닙니까? 아까 단락이라든가 지락이라든가 이런 사고도 하나의 원인이었으니까. 가공지선에 피레기 설치하는 것들, 사고에 영향을 덜 받게끔, 이상전압이 뜨지 않게끔 방전을 시켜주는 거죠. 아크로 전기로, 전용 변압기 공급, 이런 것들. 고장 시간의 단축. 아까 여기 보시면 30% 이하에도 뭐 3사이클 이상이 발생하면 문제를 일으킨다고 했으니까, 배전 자동화를 통해가지고 빨리빨리 투입을 한다든가, 아니 스폰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아까처럼 뭐 저압 밸런스를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또 쓸 수가 있겠죠. 수용가 측에서는 UPS밖에 없죠. 보상분을 어떻게 공급을 할 거냐, 그죠? 한전에서는 아까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상분을 공급을 해주는데, 전압조정기, ABR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력 품질에서 정전, 임펄스, 주파수 변동, 저고조압, 세그, 서지, 과도현상, 노이즈가 같은 여러 가지 전력 품질에 대한 용어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들이 이렇게 있다. UPS는 다 되죠? AVR은 이런 것들만 되고, 과도현상이나 노이즈 같은 건 절연 트랜스를 해가지고 막아준다는 얘기죠. 노이즈라는 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를 절연 트랜스를 통하면 막는 겁니다. 왜? 변환이 되면서 그대로 타고 들어오지 않게끔 실드 처리된 실드 변압기 같은 걸 놔가지고 차폐되어 있다 보니까 1차 간에 어떤 그런 부분이 넘어가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과도현상이나 노이즈 같은 게 넘어가지 못하게끔 절연되어 있는 트랜스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전격전압, 과도전압, 서지 뚝 떨어졌죠. 임펄스가 뭐냐 딱 물어보면 참 애매한 게 상용주파 임펄스, 외부 임펄스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임펄스라는 건 순간적으로 튀는 걸 임펄스라고 하죠. 순간적으로. 고조파 같은 것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이런 식으로 그림들도 그리는 것들도 한번 보셨다가 전력 품질 중에 이제 풀리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 전력 품질에는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풀리커는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자기가 알고 계시는 것들을 좀 폭넓게 앞에서 한 번쯤은 써주시는 게 채점자한테 점수를 받을 때 좀 더 유리하지 않나,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답안지를 쓸 때도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역류 개선 요거까지만 좀 보고요. 전압 조정은 좀 더 내용이 이제 깊어지니까. 역률 조정은 보시면요, 크게 없습니다. 뭐 콘덴서 부분밖에 없거든요. 콘덴서의 역률 조정하고 그걸로 인했을 때 어떤 효과들이 발생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뒤에도 역률 개선의 목적, 전압 조정 뒤에 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일정한 전력을 수정할 경우 부하의 역률이 낮을수록 선로 전류는 크게 되고, 기동 시에 이런 부분들이 역률이 낮으면 기동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기동 시에 역률을 높여주는 거죠. 그럼 기동 전류가 작아지니까. 그게 바로 콘덴서입니다. 역률 개선이란 결국 콘덴서가 가장 많이 쓰여지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선로의 송전 용량은 전압 강화에 의해서 정해지므로 역률이 작으면 그만큼 용량이 감소한다. 이렇게 또 나와 있고요. 역률 개선, 용량 계산. 요 그림들이 딱 보시면 병렬로 콘덴서를 달았죠. 그림이 저깁니다. 부하에서 여기 보시면 부하에 뭔가 필요합니다. 기동할 때.
부하에 뭔가를 땡겨 쓰니까 필요한데 그 부분을 부족하니까 이쪽에서 땡겨 쓰는 거죠. 근데 얘가 콘덴서는 뭐 어떻게 되냐면 UPS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정전이 되면 어떻게 되죠? 콘덴서에 전하가 축적이 돼 있다가 방전을 하면서 스파크가 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DS를 해가지고 딱 하죠. 선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로도 정전 용량이라고 그랬죠. C성분입니다. 다 충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한 거죠. 얘가 기동할 때 뭔가 땡겨서 쓰겠죠. 땡겨서 쓰는데 콘덴서는 전압에 걸려 있으면 여기에 뭔가 전하가 들어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전하가 이쪽에서 땡겨서 쓰는 만큼을 얘가 이쪽에서 보상해 주니까 여기서 그만큼 덜 와도 되겠죠. 예를 들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는 이제 그렇진 않은데 개념을.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덜 들어와도 되니까 이쪽이 변화가 좀 더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플리커가 줄어들겠죠. 그 모선 측에서는. 자, 여기 부분이 평상시 때 여기입니다. 요게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여기서 요만큼을 공급을 해주면은 나는 요만큼만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동 시에는 이만큼을 끌고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요만큼을 공급했기 때문에 여기 콘덴서 용량에서 나는 요만큼만 끌고 오면 되니까 덜 끌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향을 덜 미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역률 개선이라는 얘기죠. 그림에서는. 요거는 뭐 코사인, 사인의 탄젠트 해가지고 Q는 P 탄젠트 셀타. 요 내용들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보통 이렇게. 여기 S, 여기 P, Q. 코사인 세타는 이거죠? 코사인. 사인은 이거죠? S. 탄젠트는 이거죠? 이렇게. 탄젠트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P분의 Q죠? 요거 없애버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Q는 P 탄젠트 세타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근데 이걸 그림을 이렇게 거꾸로 그려놨죠. 왜? 지상부 하니까. 지상부 하니까 우리는 밑에서 땡겨 쓰지 않습니까? 진상이라고 하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저건 이제 그림을 그리기 좋으라고, 이게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그때 한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서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얼마나 건너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옆에, 강 옆으로 해가지고 줄자대고 딱 그린 다음에, 저기 가야 될 거리를 여기서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요 거리가 나오거든요? 그럼 거리가 나오면 여기 길이가 있으니까 저 거리를 가지고 여기를 또 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탄젠트 세타다 보니까, 여기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되죠? 따르게 하면, 코사인분의 세타분의 사인 세타입니다. 그겁니다, 이거 지금. P 탄젠트 세타에서 P 탄젠트 세타. 요 전체에서, 이 전체에서 요만큼, 감소된 부분을 빼면은 요만큼 보상해야 될 부분이 나온다. 이 내용은 그겁니다. 내가 보상해야 될 부분은 전체에서 요만큼을 빼면 요거다. 그 내용이 요거고요. 그 다음 Q는 P 탄젠트 세타다 보니까 탄젠트는 어떻게 되냐? 여기 코사인 제곱분의 1이거든요. 코사인 제곱분의 1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러면 코사인분의 코사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코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입니다. 결국. 근데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입니다. 그러니까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거든요. 이쪽으로 빼면은. 그러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요거 통분하면 이게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이게 탄젠타죠. 결국. 그걸 그냥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 겁니다, 지금. 이거를 이제 하나로 해서 이제 코사인분의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를 쓴 데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떼서 쓴 데들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은 있습니다. 보시면 역률 제어 방식이 뭐냐? 역률 제어하는 거는 무효 전력을 지금 여기 공급했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전압을 제어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역률에 의한 제어를 하거나 전류에 의한 제어를 하거나 시간에 의한 제어를 하겠다. 근데 이 전류나 뭐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좀 봤을 때 좀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류 같은 경우는 시간 같은 경우는 시간을 정해서 제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 없을 때는 부하도 없으니까 콘덴서 안 넣고, 그러니까 심야 경부하시 같은 경우는 부하들이 없으니까 그때는 콘덴서 넣지 않겠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전압에 의한 제어. 여기서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역률에 의한 제어하고 무효 전력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무효전력 때문에 역률이 제어가 되는 거니까. 그 역률이 제어가 되면서 전압이 제어가 되는 거니까. 이 세 가지가 주고 나머지 두 가지는 다른 방법이란 얘기죠. 여기서 또 보시면 이제 뒤에 또 나와 있는데 이 내용들이 역률 제어 방식이 뒤에서 뭘 하는지 다시 또 나와 있습니다. 전압 조정 설비 그 뒤쪽에 간단하게 이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은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설명이 안 돼 있지만은 역률 개선 효과 요게 좀 헷갈립니다. 지금 그림상으로 여기 보시면 새로운 부하, 기설 부하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뭐냐? 기존의 설비가 W0입니다. 여기도 W0를 공급하고 있죠. W0가 딱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쓸 수가 없어. 왜냐면 저기서 공급할 수 있는 게 W0니까. 내가 쓸 수 있는 건 W0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 여기다 콘덴서를 달게 되면은 W1이라는 새로운 부하를 더 달 수가 있더라. 근데 그걸 어떻게 더 달 수 있냐 이거죠. 그걸 이제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거죠. 원래 아까 제가 공급해 주던 부분은 요거였습니다. 근데 역률을 바꿨다면서요. 근데 역률을 바꾸고 이제 기존의 변압기 용량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존의 변압기 용량이 그대로니까 이게 원의 방정식에서 이렇게 돌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간 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갔는데 기존에 쓰고 있던 건 W0. 이 W0는 요만큼입니다, 이렇게 W0. 여기도 W0고요, 여기도 W0입니다. 다 여기까지가 다 W0인데 얘 변압기 용량은 그렇게 되는데 아까는 어떻게 됐냐, 이렇게 해서 여기 W0, 여기 부분에 P0밖에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요게 콘덴서를 달면서 얘 전체 용량이 이렇게 P로 늘어나면서 그때는 요 P1만큼을 더 공급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요게 P1이 되는 거죠. 이게 P0고 P1만큼을 더 공급해 줄 수 있더라 이거죠.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역률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 콘덴서 용량을 얼마나 투입을 해야 되냐. 그게 나오는 게 여기서 이렇게 가서 요만큼을 공급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네. 얘가 이쪽으로 요 라인이 돼야 되니까 결국 삼각형의 방정식이 나와야 되니까 삼각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얘하고 얘 자성이 얘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 부분은 요만큼 늘어났으니까 요거 되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되려면은 요만큼 늘어난 거지만 실질적으로 부분은 요게 돼야 되는 거죠, 요게. 요게 좀 헷갈립니다. 왜? 요 삼각형으로 그려서 해야 되는 거니까 요만큼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CD 부분을. 그리고 전압 강화에 의한 경감. 이건 전압 강화가 경감이 된다는 얘기죠. 부하 측에 이런 전압 부분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14장, 그러니까 기본서 14장 가게 되면은 전압 강화 경감이 어떻게 되는지 실질적으로 예제 문제로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으니까. 전압 강화라니까 이제 RX 부분에다가 이 부하만큼을 더 쓸 수 있더라. 역률을 개선해가지고.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냥. 뒤에 보시면은 그 전압 경감을 단거리 송전솔로 부분은 어떻게 됐죠? 이렇게 RX 해놓고 돼 있었죠?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단거리 송전솔로에 수식이 생각나시나요? 이렇게. 델타 V는 IR 코사인 세타, X 사인 세타. 이게 단거리 송전솔로의 수식 아니었습니까? 거기 이용해서 요만큼 해서 이렇게 이제 공급이 되더라. 요 X 탄젠트 세타만큼. X 탄젠트 세타가 뭐였죠? P는 Q 탄젠트 세타. 예? Q는 P 탄젠트 세타 아니었습니까? Q 성분이죠. P 탄젠트 세타. 이렇게 보시면 P 탄젠트 세타는 이게. 그러니까 Q 성분이 그만큼 늘어난다 이거죠. 요 탄젠트 세타 제로가 이거보다 크게 되므로 역률 개선으로 전압 강화가 경감됐다는 걸 나타난다. 요게 이제 Q 성분이죠. 요거에 의해서 보상이 되다 보니까 전압이 작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떨어져야 되는 전압보다 좀 작게 떨어졌기 때문에 변화율이 적어졌기 때문에 전압 강화가 줄어들었다. 그건 뭐냐? 결국은 요거 때문에 보상이 많이 되다 보니까 실질 전압 강화가 이만큼 나야 되는데 그만큼 안 나고 뭔가 보상되는 게 있으니까 요만큼밖에 안 났다. 그러니까 나는 전압 강화가 이만큼 나서 한 10%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들을 쓰면서 아까처럼 역률을 제어해주면 인해 가지고 요만큼밖에 안 됐으니까 그 전압 강화가 줄어들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시면.
근데 이제 되게 어렵게 설명하는 건데 이제 그림 해놓고 수식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그냥 이해를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냥 그 말로 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죠. 변압기 배전선로의 손실 경감. 손실은 이제 PL은 3I 자승 R 해가지고 전류가 줄어들면 됩니다. 근데 어떤 전류냐 이거죠. 여기는 동선, 부하선이죠. 철선, 무부하선이죠. 동선 부분은 이렇게 저감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P하고 이 부분으로. 저도 그냥 전류가 좀 적게 흐르니까 왜냐면 손실 부분이 뭔가 보상을 해주니까 여기서 그만큼 손실이 덜 생긴다 라는 그냥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요거 수식만 가지고 이해하기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그냥 쓰면 되죠. 동선이 줄어들어서 한다. 이 수식 몰라도 됩니다. 이거 알아서 쓸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해하는 것만 쓰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근데 범용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썼던 것들은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 많이 쓰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답안지를 보더라도. 근데 얘가 이쪽 저쪽 답안지를 보고 어떤 건 좀 잘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덜 나와 있는 것도 있죠. 배전소리의 손실 경감 이런 것들도 좀 어렵죠. 하지만 이제 키워드를 쓰라는 얘기죠. 역률 개선에 의한 전기요금의 경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좀 쓰실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키워드를 쓰고 옆에 보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채워주시면 됩니다. 콘덴서 설치 장소의 선정. 그래서 어떻게 설치를 하냐. 말단에다 설치하면 가장 좋죠. 여기 말단에. 효과는 좋은데 초기 투자가 크죠. 효과 좋습니다. 효과 좋습니다. 효과 뭐 전기요금은 큰 차이 없습니다. 어차피 용량이 똑같으니까. 근데 보수 점검만 해도 뭐 많이 말단에 달려있으니까 쫓아다녀야 되니까 복잡하죠. 그리고 효율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기동될 때만 투입이 되니까. 기동될 때만. 죽어있는 동안은 안 걸려있으니까. 초기 투자 많이 달아야 되니까 비쌉니다. 그 용량만큼을 다 보상해 중에서 일일이. 근데 메인반에다 다는 경우는 변전소에 일간 설치하는 건 소유 콘덴서 용량이 작습니다. 왜? 얘가 들어가고 나가는 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작게 설치를 해도 되니까. 대신 이제 효과는 줄어들죠. 왜냐면 거기서 메인에서 보내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말단까지 가면서 Q 성분이 다 선로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P 성분이 못 들어갈 거 아닌가. 이 선로에. 얘가 모터가 필요한 Q 성분이 10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가 있었다. 그럼 여기 10이라는 성분이 이렇게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다 콘덴서를 설치하면은 10이라는 성분이 여기서 들어가죠. 그럼 얘는 안 들어와도 되죠. 그러면은 이만큼 여유있게 쓰는 거죠. 그럼 발열도 안 나고 손실도 더 나겠죠. 근데 여기 메인에다 쓰면은 메인에다 콘덴서를 달면은 여기 있을 때 이 10이라는 부분은 이쪽으로 공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요 선로들은 다 10이라는 걸 못 쓰는 겁니다. 100에서 10을 못 쓰면 90%밖에 못 쓰는 거니까. 그런 내용들이죠. 그걸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그려주는 거죠. 여기는 뭐 P 부분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뭐 Q가 돼 있고, 여기 P가 들어가 있고, 여기 P가 있고, 여기 Q가 있다. 요거는 이렇게 메인에다 설치하는 거. 여기는 해놓고 P가 있고, 여기는 뭐 여유 부분,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죠. 여기도 이렇게 쭉 가서, 여기는 P고, 여기는 여유 부분, 그리고 여기서 공급을 Q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죠. 뭐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셨으니까 그림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개선 효과 뭐 이런 부분들 콘덴서 용량 손실 효과 요걸 이제 다시 정리를 한 겁니다. 요거 지금 표로 돼 있는 거. 표로 해놓고 밑에 또 정리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표를 앞에다 이렇게 딱 써주고 정리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밑에다 풀어서 써주면은 내가 뭘 보여주고자 하는지를 딱 눈에 띄어줍니다. 간단하게. 아까 그래서 원인, 여기도 원인, 영향, 대책 해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요건 안 맞더라도 그냥 하나, 둘, 셋, 넷 그냥 간단하게 적어주고 나서 그 밑에 가서 그 원인에 대해서 쭉쭉쭉 적어주고 옆에도 상세하게 적어주면은 이 사람이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구나 라는 걸 빨리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표가 좀 앞에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사실 다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본인이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결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용량의 부하에는 직결한다. 일괄 설치한다. 고압 모선에 설치한다. 이거는 효과는 말단에다 설치하는 건 좋지만 경제성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뭐 여기 있죠. 말단에 설치하는 게 좋은데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해야 된다. 이제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